50일선, 100일선, 뭐 200일선, 120선 뭐 온갖 날짜 다 끌어와가지고 거기를 터치하면 반등이 나온다는 둥,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주술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잘못된 오류입니다. 다 오류예요 그냥. 오늘은 보조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표를 많은 형님들이 보시죠. 제가 주로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것들을 오늘은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이 트레이딩 뷰 쓰는 이유가 뭐야? 트레이딩 뷰 쓰면은 이런저런 보조지표들이 이렇게 막 잡아줘요. RSI도 보여주고 이 거래량, 이거는 뭐 OI 값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보려고 같이 띄워놨고, 보조지표 뭐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추가할 수 있어요. 볼린저 밴드 이런 것도 있고, VWAP도 이제 튜닝한 VWAP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더블럭이랑 피보나치랑 페어밸류 갭이랑 이런 거 잡아주는 이런 보조지표도 쓰고 뭐 되게 많이 씁니다. 일목균형표 이런 것도 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쓰는 게 무조건 가격 예측이나 본인의 매매에 도움이 되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보조지표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보조지표를 봐요. 저도 다 보니까, 그죠? 대충 원래 기본적으로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과열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 잘 치고 올라가. 그리고 RSI 보면은 이제 과매수 걸려 있거나, 거래량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는 가격이 막 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RSI 과매수 구간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오히려 OI는 여기를 기점으로 꺾이고 있고. 이런 자리는 뭐예요? 이런 자리는 의외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뭔가 뭐 별다른 게 뭐가 없는데, RSI 기준으로는 그냥 한 30몇 40몇 정도 되는 거, 4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래량은 엄청 터졌고, 이런 거는 이제 보면서 여기가 어쩌면 저점을 높여주는 자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 인디케이터가 되는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보조지표를 쓰는 게 내가 볼 때 여기가 이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추측하던 것들을 실제 수치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MACD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잘 안 쓰는데 MACD는 이제 추세를 보여주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이평선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 붙어 있을 때는 이 갭이 멀리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더 높이 올라가고, 붙으면 0에 수렴하고, 아래로 벌어지면 이렇게 아래로, 추세가 이게 벌어질수록 추세가 더 아래쪽으로 강하고, 위로 벌어질수록 추세가 위로 강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꼭 이평선 같고 데드크로스 뭐 골드크로스 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걸 보다 보면 이 지표가 알려주는 메시지를 넘어서 그게 보여주는 모습에 우리가 현혹되기에 딱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RSI가 가장 대표적이죠. RSI를 보면 과매수 구간이랑 과매도 구간 이런 데 걸려 있을 때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근데 실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죠. 여기에 과매도가 힘차게 찍힌 걸 보고 여기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롱 치신 형님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왜? 과매수 구간에 계속 이제 걸려 있으면서 아래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RSI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위에 있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밑에 있는 걸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매도에 걸리면 과도하게 매도가 걸렸으니까 여기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RSI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반드시 털려요. 왜? 과매도가 걸려 있을 때는 그만큼 사는 놈보다 파는 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냥 과거 이제 RSI 저는 14 기준인데 캔들 14개 중에 파는 놈의 비율이 사는 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거든요. 과거 14개 캔들의 매수 매도의 평균 비율을 나타내는 게 RSI 14선입니다. 14를 21로 올리면 21일이고요. RSI 이 숫자 뒤에 붙어있는 숫자를 12로 줄이면
12일 동안의 평균이라는 얘기고요. 무슨 RSI가 30 아래로 내려갔어. 그러면 뭐 많이 과매도야. 너무 많이 팔았어. 그럼 사주겠지라는 건 존나 나이브한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각각의 지표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되게 그냥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지표만 이렇게 보조 지표를 보다 보면 볼린저 밴드 한번 볼까요? 볼린저 밴드 이런 거 보면은 이 지표가 주는 이 어떤 착각, 현혹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속게 됩니다. RSI 뭐 70 넘었으니까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팔겠지 하면서 들어가면 이제 멱살 잡힌 채로 저 위로 끌려 올라가기 딱 좋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표라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유일한 예외가 일목균형표 여기 이 구름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데 그런 만큼 구름대는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냥 저는 이 구름대, 음운대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라고 보고 그냥 이 양운대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라고 이제 큰 틀에서 한눈에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구름대 같은 것도 앞에서의 매수 매도 일어난 그 거래 가격대를 26일만큼 뒤로 밀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다야. 앞에서 그려진 그림을 뒤로 밀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데 보세요. 이런 데서 이제 바닥 찍으면서 매수 매도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운대가 이 아래쪽으로 이만큼 밀고 내려간 것뿐이에요. 이게 다야. 그냥 그게 다야. 저걸 그려지는 원칙은 그게 다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만 거래를 한다? 저승각이 딱 좋은 방식입니다. 어떤 보조지표든 그 보조지표 한 개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 제대로 매매를 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운이 좋았거나 본인이 착각을 했거나요. 다양한 지표를 결합해서 좀 더 나은 판단과 내가 볼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보조지표들은 다 후행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EMA 200선, 뭐 SMA 뭐 50선, 무빙 에버리지죠. 평균이 움직이는 선이에요. MA 50선, 무빙 에버리지 50선, 캔들 50개의 평균이에요. 평균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점을 갖다 이으니까 선이 된 것뿐이에요. 50일선, 100일선, 뭐 200일선, 120선 뭐 온갖 날짜 다 끌어와가지고 거기를 터치하면 반등이 나온다는 둥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주술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잘못된 오류입니다. 다 오류예요 그냥. 여기에 뭐 딱 닿으면은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 여기는 그럼 왜 뚫었어요? 여기 딱 닿으면 지지가 나온다. 여기는 왜 뚫었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준은 무조건 지켜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도 과거에 있었던 게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믿는 건 그냥 뭐 희망사항이고 바람일 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된다고 말하면 맨날 얘기하잖아. 부당이라고 예언하는 거야. 안 됩니다. 그냥 지표는 가격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가격이 움직인 흔적을 따라가는 게 보조지표인 거예요. 일단 이거를 염두에 두고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틀리기 딱 좋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그걸 쓰는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다수의 대중이 따라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매우 높은 확률로 저승에 가게 됩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세력들이 매매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남들이 모두 보고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남들이 모두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땐 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올라가거나 누가 봐도 내려갈 것 같은 자리는 뭐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 매매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정도야. 어떤 보조지표든 누가 봐도 그럴듯해. 그러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이상한데? 하면은 거기서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근데 그거를 어떨 땐 이렇게 되고 저떨 땐 이렇게 됩니다라고 딱 정해서 말할 수 있냐?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늘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격이나 무빙이 나올 때 그때그때 움직이는 이 방향과 추세, 강도, 캔들의 모양, 거래량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참고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지표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이 보조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매매를 할 때 제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이죠. 지금 현대에 있는 뭐 엘리어트 파동이건 뭐 무슨 뭐 ICT건 뭐건 간에 기본적으로 다우 이론은 거의 모든 차트 분석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이론이에요. 고점과 저점을 모두 높이는 구조는 상승 추세에 있는 구조고요.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구조는 하락 추세에 있는 구조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리고 RSI 많은 사람들이 과매도냐 과매수냐 이거 보고 있지만 언제나 사실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RSI 50선이에요. RSI 50선을 넘겨 있으면 상승장, 아래로 뚫고 내려와 있으면 하락장이라고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최소 4시간 봉 이상, 12시간 봉, 1봉 이런 식으로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보는 게 훨씬 더 큰 추세나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RSI는 기본적으로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타점 잡는 용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상승 안에 있는지 하락 안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도와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피보나치 같은 경우 이제 수열로 이렇게 되돌림의 정도를 표시를 해본 게 그냥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이게 참고로 이 정도 빠지면 되돌림이 나올 법한데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리가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 0.62 라인에서 0.79 라인까지 사이 이 구간이 되돌림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지표를 쓰는 건 좋은데 왜 쓰는지, 왜 그 보조지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그래서 보조지표를 실제 우리가 보조지표가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의 한정적인 정보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남들이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이제 털려 나가기 딱 좋다. 이거 알면 매매를 잘하나요? 아닙니다. 모르면 매매를 못하나요? 아니에요. 지표를 보고 지표에 종속돼서 매매를 하게 되면 털리기 딱 좋습니다. 반드시 어떤 매매를 하든 제일 중요한 건 손익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손익비가 맞는 매매를 해야만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더라도 잔고를 우상향시키는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요.